먼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민심을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으로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순천에서 출마할 것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여 생태도시, 관광도시, 문화경제도시, 복지도시, 평화도시로 잘 사는 순천을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수와 정권 재창출의 천병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새로운 에너지 발전소로 정치 환경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과 통합으로 새로운 협치의 정치 문화를 만들어 선거로 분열된 당원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상생하고 소통하는 열린 정당을 만들어 진정성 있고 따뜻한 시민들의 민원 창구가 되어 소외되고 차별받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33년 민주당을 지켜온 김영득을 선택해 주셔야 시민들과 당원들 간의 정기적인 원탁 회의를 통해서 순천의 희망의 정치 플랫폼을 만들어 집권 여당의 역할을 다해 새로운 정치로 30만 시민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자존심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촛불혁명이 만들어준 문재인 정부의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노력과 변화와 혁신의 역동성으로 민주당의 집권 20년, 100년 정당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둘째, 생태환경 관광도시 순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생태와 문화가 공존한 천혜의 자원을 가진 우리 순천, 새로운 형태의 도시 건설로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계획한 미래형 생태 경제 도시와 융합한 주거와 일, 여가활동, 휴식을 해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만들어 살맛나는 순천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순천만, 북가정원, 나간읍성, 송광사, 서남사, 봉화산 둘레길, 드라마 촬영소의 관광벨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세계 최고의 힐링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과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문화경제 복합도시 순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내 경제가 불안정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청년 실업 문제, 노인 문제, 고용 문제, 최저임금, 주 52시간 노동 문제 등으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총체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골들을 4차 산업과 연계하여 e스포츠 산업, 게임 산업, 드론 산업, 항공 아카데미, 엔터테인먼트, 복합 놀이시설, 5성급 레지던트 호텔 등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명상센터를 건설하여 천년고찰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지키고 호남 기독교의 120년의 역사 유적을 복원하여 관광 백도하여 이미 경전선 전철화 확정과 SRT 유치와 KTX 증편으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순천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시, 도시와 농촌의 상승 발전을 지원하며 카드 수수료 인하와 4대 보험료 인하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천의 친환경 농축산물과 한통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센터를 만들어 원도심과 신도시가 조화를 이루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순천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만들겠습니다. 특히 공동화 현상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구도심과
새롭게 개발되는 신도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공존하여 함께 살며 어느 곳에서도 소외되지 않는 전국의 모범되는 통합도시의 순천을 위해 예산과 제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순천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의 갑질 행포를 막아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가 세입자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복지 확대를 위해 보편적 복지가 자리매김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평화와 동북아 평화도시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외상과 금단산성을 완벽하게 복원하여 그 일대를 동아시아 평화지대로 만들어 세계인들이 찾게 하고 미래 세대들 위한 평화 동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이 함께하는 생태교류 협력과 남북 평화 마라톤대회, 남북 청소년 축구대회, 바둑대회, 씨름대회를 개최해 평화통일 운동에 앞장서는 순천을 만들고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에 앞장서는 마중물 평화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서 저는 최석 부사의 팔마천백리 정치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어느 때보다도 청렴하고 정의로운 정치인이 필요한 순천에 33년 민주당을 지켜온 김영득을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반드시 지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과 민주주의의 최후에 보르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처럼 행동하며 깨어있는 조직된 시민의 힘으로 새롭고 역동적이며 정의롭게 정치를 해온 김영득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여 팔마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순천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순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중앙의 인적 네트워크와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예산을 끌어와 멈춰선 순천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30만 시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진정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박대설 기자님. 이번에 분구가 뭐 가능성이 나오는데 네. 그럼 어느 쪽으로 출마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은 선거법은 통과가 됐는데요. 아직 그 선거구 획정이 남아 있어서 그 전국의 3개가 늘어나는 도시 중에 세종시와 춘천시 그리고 순천시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이렇게 패스트트랙은 통과가 됐는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조영호 기자님. 예. 우리 후보님께서는 지금까지 공천을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네. 이번 기회에 무슨 대안이 있는가? 그리고 보니까 구정 비리로 법과 시민의 심판을 받았다는데 유자가 누군지 또 선거 때마다 출마하고 낙선을 거듭하는 누군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공천을 못 받는 게 항상 저는 정치를 정도로 해왔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33년, 평민당부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까지 33년을 정치를 해오면서 한 번도 견눈질 하지 않고 민주당을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항상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더 잘 알다시피 과거에 그 선거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부정부패와 또 여러 가지 그
승복하지 않는 문화들이 순천에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3번씩이나 내주는 그런 어떤 아픔과 또 시장 무소속의 시장을 2번이나 내주는 그런 어떤 우리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상대 후보를 폄하하고 또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그런 어떤 정치는 앞으로 지양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시민들께서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또 다른 기자님. 그냥 너무 무거우니까 좀 즐겁게 좀 이렇게 질문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최창민 기자님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지정 기자님 먼저 아시죠? 네. 여기에서 보면 새로운 에너지 발전소로 정치 환경을 바꾸시겠다고 했는데요. 네. 약간 그게 뭐랄까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네.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조영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패와 그다음에 승복을 하지 않는 이런 정치 문화들이 우리 시민들의 마음과 또 당원들의 마음을 이렇게 두세 가지로 이렇게 갈라놓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정쟁으로 인한 시민들과 당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멘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서로 시민들이 보기에 벌상스럽고 또 누구나 이렇게 봤을 때 깨끗한 정치를 이렇게 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변화를 좀 가져가는 그런 정치 변화를 얘기한 것입니다. 예. 예. 가시면 상임위 어디 생각하고 계신지 네, 저는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가장 제가 경쟁력 있는 곳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몇 분 기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남북 체육교류를 위해서 평양도 여러 번 다녀오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남북 교류협력 특히 체육교류를 위해서 순천에 우리 송기정 선생과 남성용 선생이 동대에 LA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땄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만큼 남북 평화 마라톤 대회를 반드시 북한 선수들을 초청해서 순천에서 한번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아울러서 생물권 보존 구역으로 우리 순천시 전체와 또 북한의 두만강 하류와 또 금강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생물권 보존 구역으로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사르 동아시아 센터가 순천에 있어서 그런 국제회의나 국제 세미나를 또 순천에서 개최하는데 북한의 환경 전문가들 초청을 해서 국제 세미나에 꼭 참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양준석입니다. 네. 어쨌든 출마를 또 이렇게 하시게 된 것은 좀 열심히 하시길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예. 구도심 공론화 현상보다는 신도시의 어떤 조화로운 발전. 사실 많은 후보님들이 시장 선거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네. 구체적인 좀 실행 계획이 좀 가지고 있으신지. 예. 말로써 하는 어떤 조화로운 발전 이런 거 말고. 예. 가령 황금프라자. 예. 제가 알기로는 한 7번 정도가 못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다 동의를 받았지만 나머지 7분 때문에 네. 시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할 것인지 요구와 조금 전에 이제 선거구 획정 결과에 대한 질문에 공구가 확정이 되면 하시겠다. 네. 네. 중앙당에서는 만약에 공구가 될 경우에는 한쪽은 전략공천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지금 나오신 후보님들이 경선하는 이런 구조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전략공천을 하는 쪽과 경선을 하는 쪽에서 경쟁력이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 조금 어렵다 판단될 때는 전략공천을 해주는 쪽으로 네. 그쪽으로 유턴을 하실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이제 구도심과 그 신도시의 상생이 발전하는 그런 모델 중에 황금 프라자, 좋은 프라자, 로얄 프라자, 우리 순천에 프라자라고 붙어있는 모든 건물들은 30년 동안 멈춰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는 그 타 후보님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황금 프라자는 최근에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어느 분이 그 인수를 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유치공간 모든 것들을.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요새 이제 그 노인들의 복지 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들의 그 복지를 위해서 그 노인 그 요양병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있고요. 그래서 그 원도심의 가장 핵심 황금 프라자가 제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곳이 우리 순천의 그 1번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젊은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그 황금 프라자를 가지 않으면 순천 시민이 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이제 떠나간 그 일입니다만은 그 도청 이 청사를 황금 프라자와 그 건너편에 있는 삼성 빌딩을 인수를 매입을 해서 브릿지를 놔서 제 종합 청사로 이렇게 종합 도청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 좀 하고 싶었는데 그건 제가 힘이 붙이지 못해서 도의사님께도 여러 번 건의를 하고 또 시에도 여러 번 그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게 관철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형태로든 그 황금 프라자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는 첫 번째 제가 그 지역 그 위에 그 문화거리 있는데 향교 그 동네 제가 태생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지역은 애정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지금은 그 매입자하고 한번 만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프라자 문제는 거기는 이제 신도시에 해당이 된다면 30년 동안 저렇게 멈춰져 있어서 저는 도시계획상에 용적률을 좀 높여줘서 그 일대를 전체를 그 일대 상가들의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또 그 순천의 랜드마크적인 그런 어떤 건물들을 세워서 순천이 그걸 방향과 여수로 나가는 그런 고속도로로 나가는 그런 관통하는 메인 사거리 아닙니까? 그런 데가 저렇게 세워져 있어서 그건 어떤 형태로든 용적률만 좀 높여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로얄 프라자는 시청 청사가 이렇게 새로 지어지면서 아마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선거구에 관련돼서 두 개의 선거구가 생겼을 때 하나는 전략 공천 지역으로 하겠다라는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순천이 두 개가 된다 하더라도 전략 공천은 저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강진 전 지금 현재 청와대 정무비서관이나 또 최근에 또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권양엽이라고 순천여고 나온 청와대 인사균형비서관이 하고 있는데 김광진 의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알고 있고 권양엽 인사균형비서관은 광양 출신의 순천여고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당의 여성국장도 했고 저하고는 오랜 동안 이렇게 그 관계를 가져온 친구라서 그 친구는 선거를 출마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공천은 저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네. 오랫동안 후보님께서도 선거 때마다 총선 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 이제 내년 선거가 일어난 2020년이면 10년 전에 순천시 발전, 장기 발전은 2020 플랜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2020 플랜에 대해서 순천시 관계 공무원들도 그 당시 그 50년대생 공무원들이 모두 다 이렇게 퇴임을 하시다 보니까 네. 연속성이 좀 끊어진 상태입니다. 네. 혹시 후보자로서 이 2020에 대한 그 플랜에 네. 어떤 부분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 가져야 되고 어떤 부분은 보완을 좀 해야 된다 네. 하고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그 시정의 2020 플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결국은 이제 우리 순천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순천은 전국적으로 생태 환경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전평이 나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로 이렇게 더 발전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발 위주의 그런 어떤 플랜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순천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많은 천혜의 그 자원을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전국의 5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5대 도시로서 5번째로 많은 문화재를 보물과 국보를 포함한 문화재를 갖고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광과 생태 환경을 융복합한 그런 어떤 도시를 만드는 게 미래 사회에 필요한 그런 어떤 청사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지식 산업센터는 뭐 항공산업과 드론산업과 게임산업과 e스포츠와 이런 것들이 4차 산업과 연계한 그런 이지식 산업센터를 유치하는 것과 두 번째 세계 최고의 명상 센터를 만들어서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광 자원화해서 순천을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1,000만, 2,000만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시면 네. 정규부터 기자입니다. 네. 지금 뭐 등록도 제일 먼저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네, 17일 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이제 예비 경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네. 서로 어떻게 보면 금권 선거라든지 네. 조직 선거, 그리고 관권 선거도 예비되고 있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만일에 그런 불법적인 것이 네. 하게 된다면 네. 후보로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네. 좀 여쭤보고 싶고요. 33년간 네. 민주당을 지켜오셨는데 네. 결국 민주당이 앞으로 보존되고 잘 헤쳐나가려면 정당성과 어떤 정의로운 네. 어떤 조직이 돼야지만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현재 순천 민주당의 네.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네. 두 가지 그동안의 순천의 선거는 사실은 불법 탈법적인 선거들이 좀 있었긴 합니다. 하지만 저한테도 과거에 그런 어떤 구체적인 자료들도 있었지만 이미 폐기를 했고요. 그걸 제가 한때 민주당의 대표들과 사무총장한테 그 자료들을 가지고 이게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선거법에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이런 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갖고 갈 거냐, 이거 철회해 달라, 후보들을 사퇴해 달라라고까지 최고위원회도 보이콧을 하면서 제가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위원장을 뽑는데도 아니 신청을 하라고 하고 또 신청 하는데 100만 원이라는 그런 어떤 비용도 받으면서 실사도 하지 않고 또 무슨 면접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찍어내리는 그런 어떤 구태에 의한 그런 정치는 집권당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 대표한테도 강력하게 사무총장한테도 제가 항의를 했었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잘 고쳐지지 않아서 저로서는
33년 민주당을 해오면서 시민들과 국민들께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우리 미래에 정치 발전이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부터가 우선 그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그런 정치는 특히 금품선거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팔마 청백리 문화재단을 3년 전에 만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순천이 대내적으로 부패한 그 도시로 이렇게 많이 또 안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한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팔마비 앞에 서서 우리나라 최초의 청백리 표상인 최석 부사의 팔마비 앞에 가서 그 선서를 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그런 선거를 하겠다라고 청렴선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 환경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영 기자님. 예. 예, 제가 시간이 많으시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네. 선거구 엉긴 거에 대해서 한번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우선 그 이정현 의원은 우리 정치인이 배워야 될 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부터가 민심 속으로 들어가서 생활 정치를 이렇게 해오는 그런 모습을 지켜봤을 때 우리 정치인 누구나가 그동안에 정치를 하는 세몰이나 줄세우기나 이런 정치를 쭉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그 특히 이제 시골이든 또 그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이렇게 선거를 해온 그런 모습들은 우리 정치인들이 좀 배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이정현 의원한테 정치적으로 좀 바람이 있다면 과거에 우리 약 300명이 죽은 그 세월호 문제 때 그 언론 KBS에 압력을 넣어서 보도를 못하게끔 하고 또 그 박근혜 정부 탄핵으로 인한 박근혜 정부가 그 탄핵이 되면 뭐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그런 어떤 그 표현과 그리고 특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동참하지 않으면 국민도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발언은 참으로 미래 세대들한테 부끄러운 그런 그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저부터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최소한의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좀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받고 없으시면 사무실 위치는 어디십니까? 예, 연양동에 그 고용안전센터 옆에 그 라인으로 보면 블랙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하루라는 그 식당 2층에 예전에 제가 한번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그 김선봉 그 의원 그때 전략공천 줬을 때 야권 통합후보 전략공천 그 사무실에 썼던 그 사무실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쪽이가 많이 몰렸네요. 네네. 아무래도 뭐 네, 근데 한 후보만 빼고 나머지 세 후보는 다 그쪽에 가 있습니다. 네. 네 후보, 김선동 네. 후보까지, 네, 예비 후보까지. 네. 아무튼 바쁘신데 또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